여러분 혹시 술 때문에 간이 망가진다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술은 간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런데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데도 지방간이나 간염, 간경화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음식 습관과 생활 습관이 간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은 아프다는 신호를 잘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손상되고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년 차 내과 전문의 박정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간을 젊게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하는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술 말고도 간을 망가뜨리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의학 정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먼저 간이 어떤 일을 하는 장기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입니다. 먹은 음식을 영양소로 바꾸고 독소를 해독하고 에너지를 저장하고 면역 기능까지 조절합니다. 몸에서 가장 바쁘게 일하는 장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세포는 아파도 신호를 잘 보내지 않습니다. 다른 장기들은 통증이나 불편함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간은 조용히 손상됩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을 받지 않으면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0대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술을 전혀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왔고 초음파를 해보니 지방간이 심했습니다. 이유는 아침마다 빵과 달콤한 커피, 점심, 저녁에는 밥과 반찬을 과하게 드시던 식습관이었습니다. 운동은 거의 하지 않으셨죠. 결국 술 한 잔 안 하셔도 간이 기름으로 가득 차버린 겁니다. 이처럼 술을 안 마셔도 음식 습관만으로 간은 충분히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간을 망가뜨리는지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간을 힘들게 만드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드시는 음식이라서 더 놀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 음식입니다. 과자, 케이크, 빵, 달콤한 음료.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남는 당분을 지방으로 바꿔버립니다. 특히 이 지방이 간에 쌓이면 바로 지방간이 됩니다. 간은 설탕과 과당을 처리하는데 큰 부담을 느낍니다. 특히 과당은 간에서만 대사가 되기 때문에 음료수나 시럽을 자주 드시면 간이 먼저 손상됩니다. 두 번째는 기름진 음식입니다. 튀김, 패스트푸드, 가공육. 이 음식들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습니다. 간은 지방을 처리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너무 많은 기름이 들어오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간세포 안에 지방방울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이걸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라고 부르는데 술을 안 마셔도 간경화로 진행될 수 있는 무서운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김치, 젓갈, 라면, 가공식품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간에도 부담을 줍니다. 특히 간이 약해져 있는 사람은 소금이 많으면 폭수라고 해서 배에 물이 차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짠 음식은 혈압도 높이고 간에도 부담을 주니 줄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즉석식품. 여기에는 방부제, 첨가물, 인공색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간은 이런 화학물질을 해독하느라 더 고생합니다. 결국 독소 처리 공장이 과부하에 걸리는 거죠. 다섯 번째는 과음하지 않아도 위험할 수 있는 술입니다.
적당히 마신다고 하지만 간에게는 적당한 술이란 없습니다. 특히 매일 두세 잔씩 마시는 습관은 몇 년 안에 간을 크게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평생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습관적으로 매일 과하게 드시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간은 회복력이 강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자극을 주면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이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간은 조용히 참다가 나중에 크게 소리칩니다.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음식만 조심한다고 간이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간을 젊게 지키려면 생활 습관이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일상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입니다. 간은 낮 동안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밤에 정리합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간이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이때 깊은 잠을 자고 있어야 간이 회복됩니다. 나는 밤에 TV 보느라 새벽 1시, 2시에 자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을 드셔도 이 시간에 자지 않으면 간은 회복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간을 직접적으로 강화하지는 않지만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간에 쌓이는 지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가 나오면 간에 지방이 낄 확률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간 건강에 적은 비만입니다. 살이 찌면 지방간이 오고 지방간이 심해지면 간염, 간경화로 이어집니다. 체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지방간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 빼는 게 약보다 더 좋은 치료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네 번째는 물 마시기입니다. 간은 해독기관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해독 능력이 떨어집니다. 하루 6잔에서 8잔의 물을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 커피나 탄산음료는 물이 아닙니다. 깨끗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검진입니다. 간은 아프다고 신호를 잘 보내지 않습니다. 간 수치가 조금 올라가도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와 초음파를 해봐야 간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B형, C형 간염이 있는 분들은 꼭 정기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 전체에 염증 반응이 올라갑니다. 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술과 자극적인 음식에 손이 가기도 하죠. 이 악순환을 끊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산책하거나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간을 젊게 지키는 루틴은 단순합니다. 밤 11시 전에 잠들기, 하루 30분 걷기, 체중 줄이기, 물 충분히 마시기, 정기적으로 검사하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이 6가지만 지키셔도 간은 최소 10년은 젊어집니다. 좋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와 비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0대 남성분이셨는데요. 술은 안 드셨지만 배가 많이 나오셨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왔고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간이 확인됐습니다. 이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시는데 왜 간이 안 좋은 걸까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술 때문이 아니라 배 때문입니다. 배가 나오면 간에 기름이 낍니다. 그제서야 환자분은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매일 30분 걷기와 식사 조절을 하셨습니다. 체중이 7kg 줄었고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을 먹은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꾼 것뿐인데 간이 젊어졌다는 거죠. 또 다른 사례입니다. 70대 여성 환자분은 평생 새벽 2시에 주무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셨고 늘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간 수치가 경계선이었고 피로의 원인 중 하나가 간 기능 저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보약 드시기 전에 잠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밤 11시 전에 주무셔야 합니다. 처음엔 어려워하셨지만 조금씩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한 달 뒤 오셨을 때는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이 훨씬 개운하게 떠져요. 검사에서도 간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비유 하나 들어드릴까요? 간은 마치 공장에서 일하는 청소부와 같습니다. 낮 동안 공장이 바쁘게 돌아가면 청소부가 청소를 못합니다. 그래서 청소부는 밤에 공장이 멈추면 그때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에 안 자고 계속 기계를 돌려버리면 청소부는 일을 못하고 쓰레기가 쌓입니다. 이 쓰레기가 바로 간에 쌓이는 독소와 지방입니다. 또 다른 비유로 간은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려면 필터가 막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름진 음식, 술, 과한 약물은 필터를 막아버립니다. 정기적으로 필터를 관리하듯 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술만이 간을 해치는 게 아닙니다. 늦은 밤 습관, 과식, 비만, 수면 부족, 스트레스. 이것들이 다 숨어 있는 적입니다. 자, 이렇게 사례와 비유로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간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뛰어난 장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방치하면 그 회복력을 잃고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 바로 실천할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어렵지 않았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간은 술 때문에만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활 습관, 특히 음식 습관 때문에도 서서히 손상될 수 있습니다. 첫째, 늦은 밥 먹는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간은 우리가 잠잘 때 회복하는데 자꾸 밤늦게 음식을 넣어주면 회복할 시간을 잃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저녁 식사를 7시 전에 마치고 밤 11시에는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둘째, 달고 기름진 음식은 간에 기름을 쌓이게 합니다. 특히 빵, 과자, 튀김, 가공식품은 간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간식이 당기실 때는 견과류나 과일로 대신해 보세요. 셋째, 체중을 관리해야 합니다. 뱃살은 간을 직접 압박하고 지방간의 원인이 됩니다. 한 번에 10kg를 빼는 게 아니라 한 달에 1~2kg씩 천천히 줄이면 충분합니다.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시작해 보세요. 넷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간 건강의 핵심입니다. 밤에 잠을 잘 자야 간이 청소를 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야 간이 회복합니다. 명상, 호흡, 기도, 산책. 이런 사소한 습관이 간 건강을 크게 지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이렇게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일어나서 물 한 컵을 마시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세요.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간에게 오늘도 고생 많다고 속으로 인사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과식하지 않고 저녁 일찍 드시고 밤 11시 전에 주무시는 겁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간은 우리의 침묵의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챙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간을 젊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더 길고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간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